저는 김병숙이고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계열 탐색 검사를 왜 필요한지를 직업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업세계는 지금 융합화, 복합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죠. 그런데다가 AI가 습격을 해가지고 지금 AI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계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계열의 그 성격조차도 바꿔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어느 계열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융합된 그런 학과도 많이 나타나고 그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학제는 계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가 어떤 직업하고 연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열 탐색 검사의 결과는 어느 계열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계열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그 계열을 어디에 적합한지를 자기가 알아야지 특성화 고등학교로 갈런지 일반계 고등학교로 갈런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대학교가 계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은 무조건 계열에 들어가서 그 계열에서 1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전공으로 가게 하는 그 1년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어떤 전공이 맞는지 탐색하게 하는 그 과정이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 계열 탐색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 계열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저희는 이 학생이 계열을 탐색할 때 혹시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하고 맞지 않은 거를 맞다고 표시하는 그렇게 반응할 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거기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학생들 개개인에 맞도록 판정을 해준다. 이것이 저희 검사의 생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타당도를 계속적으로 몇 번씩 확인해서 내보내는 거고, 두 번째 우리 각종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는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은 그 학과를 다 코드화해서 그 코드와 맞는 코드끼리를 복합적으로 해서 판정을 내기 때문에 보다 그 학생에게 맞는 코드값에 맞는 계열을 학과를 제시하는 그런 상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이 자기 진로로 관리하기 좋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떤 계열을 좋아하는 걸로 나왔는데 다음에는 어떨까?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 진로 일기를 작성하는 그런 관리 대장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른 검사하고 틀린 점입니다. 고교 계열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걸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기가 대학교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열을 알아야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고교 선택에는 계열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계열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교과목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 검사는 그 교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탐색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열 탐색 검사의 가장 기본 것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네 가지 교육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기존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 섞어서 진로 선택이라는 거를 융합 그런 교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선택 과목은 성취제하고 절대평가로 이렇게 시행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이거는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그리고 다음 거는 상대평가를 한다. 이렇게 기본 골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계열 탐색 검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 계열 탐색 검사의 대부분의 그 많은 그 문항의 결과는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 입각해서 환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랜드는 직업 선택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고, 홀랜드는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성격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리고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육각형이 있다고 그러지만 또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그쪽도 육각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그쪽하고 일이 코드가 맞는 데 가면은 대단히 안정적인 진로를 갖는다. 이것을 3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열 탐색 검사도 홀랜드의 그러한 그 육각형 모형에 입각해서 검사 도구를 만들게 됐는데요. 홀랜드는 사실 우리 인간을 120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른 이론들은 인간의 성격을 6개로 했다, 8개로 했다, 16개로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했지만 홀랜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5가지 개념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5가지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이 계열 탐색에서 주요하게 하는 5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 홀랜드는 육각형을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의 대문자를 읽게 되면 리아색입니다. 리아색으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가는데, 리아색에 R이 있는 사람은 순서와 상관없이 I하고 C가 있으면 좋다. 이게 홀랜드의 이론이에요. 이게 일관성입니다. 좋다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진로에 갈등이 없이 꾸준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 근속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R과 반에 있는 사회형은 이 R인 사람이 사회형을 같이 있게 되면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진로의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현실형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형은 사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기계나 도구나 그리고 동식물이나 이걸 가지고 실행한다. 뭐를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적합한 일을 하고, 탐구형은 사고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술형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형은 봉사를 하거나 이 사회형 사람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취형은 어떤 과제가 내면은 목표가 달성해야지 좋아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경영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런데 뛰어듭니다. 관습형은 이 사람은 굉장히 수능적이고 동조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이렇게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성격, 하나는 하는 일. 그래서 홀랜드 이론은 사람과 일의 일치성이다. 이렇게 해서 일 환경, 사람과의 적합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된 그런 이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사에서
나온 것이 수포의 진로 성숙 이론입니다. 수포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 동안 계속해서 자기 이론을 다시 개편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한테 많은 그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 그러한 진로에 관해서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아주 중요한 그 이론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게 진로 발달 이론이죠. 진로 발달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소kop장애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 소방서해라, 나는 의사는 간호해다. 이런 거를 그들은 진로 환상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진로 환상에는 많은 그 자극을 줘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진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진로 탐색은 여러 가지 진로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직업을 탐색하고 고등학교 때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취업해서 그 직업을 유지하다가 60세 쇠퇴하는 이런 발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진로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발달 단계마다 어떤 과업을 완수해야지 다음 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로 성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과제를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 과제를 단계적으로 밟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에 중학교 3학년 때 계열을 정하라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대학교 전공에서도 어떤 전공을 할까? 그때 이 수포가 얘기하는 발달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순간적으로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난 진로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포가 얘기한 이 과업, 그거를 지금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를 진로 성숙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된 진로 성숙도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 진로 효능감은 중학생을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진로 효능감은 진로가 결정됐다면은 진로를 또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진로를 탐색하려면은 이거를 갖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동력을 우리는 진로 효능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는 만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출발해서 하케트와 베츠가 이거를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떤 여성은 굉장히 진취적인데 어떤 여성은 왜 잘 못할까? 그들이 효능감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진로와 결합돼서 진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진로 효능감, 고등학생은 진로 성숙 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열 탐색 검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가치입니다. 가치를 왜 넣느냐 하면은 인간이 움직이는데 가장 맨 밑에 있는 개념이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동기가 생겨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죠. 우리는 교육 주로 동기를 가지고 동기를 자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신념을 건드려야지 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동기만 갖게 하면은 유인가를 주는 거죠. 근데 신념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 신념을 알아야지만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방향을 알게 되죠.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에 외재적 가치는 굉장히 지위하고 경제적인 거, 명예나 이런 걸 따지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걸 하면은 너는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아도 돼. 그리고 너는 만족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우리 직업에서 진로에서 맨 밑에 이 사람을 움직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교과는 지금 중학생 뭐고 네가 어릴 때 이 교과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들었느냐? 고등학생 때도 네가 중학교 때 이게 제일 많이 점수를 많이 받았느냐? 좋아하는 교과목이냐? 그래서 그 일치도를 본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점 대비 선택 과목을 제시했습니다. 선호 계열이 뭐냐, 그리고 선호학과가 뭐냐 이런 거를 전부 선호도를 봐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홀랜드의 그런 6가지의 그런 코드로 변환시켜서 이 학생이 맞는 계열을 탐색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계열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라날 때부터 생각한 거, 그리고 이 학생이 선택하는 선호 과목이라든가 계열이라든가 또 이런 그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계열을 6가지 유형으로 바꿔서 가장 적합한 계열을 산출하는, 그렇게 검사를 구성했습니다. 진로 효능감입니다. 이거는 중학생한테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이 진로 성숙도인데 이거는 고등학생을 대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중학생 전체 또 고등학생 전체 전 학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틀린데요. 이거는 성숙도하고 효능감의 문항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문항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45분 이상 50분에서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시된 유의사항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꼭 검사 실시할 때 멘트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검사는 오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장을 읽어보고 첫 번째 생각한 답이 그게 정말입니다. 근데 오래 생각하면 자기 암시에 걸려서 자기를 조작해서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학생들한테 유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검사 결과가 잘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가 검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결과지를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 결과지에 이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요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의 마지막에는 꿍지의 생각이라 해서 약간의 멘트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 검사가 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내용 타당도를 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원래 타당도가 있어야지만 이 계열 탐색의 계열을 판정한 것이 맞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 지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항을 얼마나 했는지, 거의 문항은 90% 이상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관성 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자기를 반영한 그곳의 코드들이 중구난방이면 안 되고 일관성, 옆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를 추적하는 그것을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그 점을 많이 역점을 둬서 보다 정확히 계열을 탐색해서 판정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종합적인 계열 판정을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 각각의 계열에 맞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전공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업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업가치는 내재적, 외재적으로 구분되는데요. 내재적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외재적은 지위나 보상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학생은 지금 내재적 가치라고 판명이 돼서 내재적 가치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과목을 계속 좋아한다는 거는 그쪽의 진로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열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각 계열의 점수를 보고 어떤 계열이 좋은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를 제시하는데 제시된 그 점수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요번에 교교 선택 과목이 어떤 건지를 잠시 제시해서 학부모님이 그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계열과 학과 판정을 저희들이 일관성을 보고 일치성을 하는 그 판정에 의해서 가장 선호 계열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되었던 하위 계열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과는 어떤 학과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반응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학생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보셨으면 해서 전체 그래프와 그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판정한 결과가 교육계열은 어떤 거고, 의학계열은 어떤 거고, 사회계열은 아까 제시된 그 선호 계열에 나타난 거를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학생과 토론하는 많은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논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도는 이거는 고등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성숙도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 발달 단계에 얼마만큼 과제를 완수했는지, 그 과제가 완성된 것이 이 아이가 그 진로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다면은 왜 준비를 안 했는가? 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거는 중학생에 대한 거죠. 중학생은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원동력이 얼만큼 있는지 이거를 측정함으로 해서 효능감이 낮은 학생이 왜 그런지 이런 걸 보기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효능감이 낮다는 거는 그 진로가 안 맞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데 성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종합 의견입니다. 이 종합 의견은 저희가 대단히 공들여서 제시한 겁니다. 그거는 이 학생의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종합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 통합적인 시각으로 계열 탐색 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도 권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이 계열을 보시고 학생이 어디를 좋아하는 계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계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계열은 구시대의 계열이고, 지금은 이 계열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계열을 알지 못하면서 학생한테 옛날 정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구구절절히 부탁을 드리는 걸로 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께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간단한 그 전문 용어로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일치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제 이 검사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진로 성숙도, 진로 성숙도가 낮은 사람,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건데, 이거는 그 학생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떤 점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열을 가고 싶은데 못 미친다고 생각할 때 용기를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런 역할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지수 점수입니다.
지수는 왜 쓰냐 하면은 우리는 학업 성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생이 얼마나 이 학업을 잘했느냐 이런 게 아니죠. 학업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T점수를 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검사의 T점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T점수라는 건 모든 인간이 정상 목표에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잘하고 여기는 잘한다. 여기는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나는 대단히 잘한다 못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진로는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라는 거는 자꾸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숙하면서 점점 진로를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0분율을 가지고 지수 점수를 냈습니다. 지수 점수도 그 간격을 좁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0점, 높은 게 70점, 그래서 40점 사이에 간격을 좁게 해서 그렇지만 오간척도로 제시했지만 검사 결과는 높고 보통이고 낮다. 세 가지로 주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 탐색은 중학교 들어갈 때 또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계열을 결정하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하시면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